넓은 세상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이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에겐 작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큰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겐 의미 없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의미가 될 수도 있는 이 세상에서 저희는 나와 너의 이야기, 또 우리 이야기로 작은 목소리를 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작은 목소리가 이 큰 세상에서 어디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작게나마 제대로 힘껏 소리쳐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어딘가요? 리들 보이스입니다. 힘들고 지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코너, 쉬어가며 힐링받을 수 있는 코너, 1부 쉼표입니다. 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사연을 아보카도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어떤 사연인지 바로 소개해드리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보카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고민이 있어 사연 신청해요. 첫 사연 제보인데 우울한 기분으로 하게 되어 속상하네요. 그치만 같이 고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리들보이스의 목적일 테니까요. 요즘 저는 인간관계에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학번이 되고 저 자신을 포함해서 제 주변 모든 사람들 역시도 점점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서로에게 소홀해지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올해 친구들을 만나 웃고 떠든 게 손꼽을 정도이니까요. 그런데 저의 확실한 고민은 이것이 그저 바쁘기 때문보다는 점점 그들과 마음이 멀어진 이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건 기분 탓일까요? 그래도 그들을 보면 그들만의 인간관계를 충분히 형성해가고 있는데 저마다 핑계를 대며 서서히 저와 멀어져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시 튼튼하게 다져나갈 수 있는 걸까요? 리들보이스 DJ님들 도와주세요. 네, 우선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보카도님. 누구나 이런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바빠지면서 주위 사람들을 일일이 챙기기도 힘들고 점점 소홀해지잖아요. 그쵸. 확실히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간관계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사연자분도 고학번이 되면서 정디 말대로 저도 이제 바빠지면서 주변 친구들이 약속을 잘 잡지 않고 약속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도 눈치를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리고 또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인간관계에 관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게 정상이긴 하죠. 네, 사람과 사람의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오가는 것 같아요. 나의 말처럼 인간관계는 누군가에겐 정말 큰 어려움일 수도 있죠. 네, 어쩌면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노력이 어려운 거죠. 나린 혹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은 인간관계에 막 그렇게 집착하는 편은 아니긴 한데요. 예전의 경우를 조금 보자면 저는 이제 친구가 연락을 안 받거나 또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 보인다거나 하면은 서운한 마음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랑 진짜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갑자기 내 연락 피하고 다른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는 사진이 인스타그램이나 SNS 올라온다든지 또는 카톡 프로필에 올라올 때 그럴 때면은 확실히 얘가 왜 내 연락은 자꾸 피하고 다른 친구들이랑 연락을 하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은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그 당시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긴 했었는데 저는 그때는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친구라서 좀 끊임없이 많이 연락을 했었고 나중에는 직접 편지를 써서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솔직하게 나랑 더 이상 친해지고 싶지 않은 거냐고 물어보고 또 피하는 거면은 왜 연락을 자꾸 피하는 건지 이런 거 적어서 물어보고 나는 너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너는 싫은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적어서 확실하게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보내기도 했고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물어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친해지고 만약에 놓치기 싫은 친구라면 솔직한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솔직해지는 게 근데 되게 어려운 일인데 나디는 해내신 거네요. 네, 그래서 나디는 그 친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나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관계는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정디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솔직한 게 좀 어렵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친구 사이에 솔직해진다는 게 처음에는
자존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먼저 물어보고 먼저 편지 쓰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정말 친해지고 싶다면 자존감은 잠깐 내려놓는 것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그렇게까지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관계를 접는 것도 내가 좀 더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래오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나리 말처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만큼은 자존감 이런 걸 내려놔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관계는 지키고 싶으면 자존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성격 자체가 인간관계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고민이 되는 데는 많죠. 근데 그때마다 얻은 결론이 결국 나한테 남을 인간관계는 다 남게 되어 있다.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성격 때문에 친구들에게 너 너무 나한테 소홀해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럼 정디의 경우는 사연자분의 사연에서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 좀 더 입장을 잘 밝혀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제 생각에 제가 친구들을 잘 챙긴다고 생각을 했었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저는 제 시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만 시간이.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주위에서 듣다 보니까 제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내린 결론은 우선 이런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노력, 지속적인 그런 관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만 반대로 나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관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상대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맞아요. 저도 정디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연을 들으면서 해결책 아닌 해결책을 고민해 보았는데요. 저의 경우는 일단 지금은 인간관계의 집착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상태거든요. 사실 내가 스트레스 안 받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사연자분의 사연처럼 주변 친구들과 연락이 잘 안 되고 뭔가 불안하다 싶으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은 새로운 집단에 들어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방법을 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정말 더 많은 관심을 줄 수 있고 또 친하게 다가와주고 해서 관계에 있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오히려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보다 더 잘 맞고 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들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디 조언처럼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나랑 더 잘 맞는 사람을 찾고 그런 과정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관계를 새로 형성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서 저는 사연자님께 조언을 해주자면 만약에 어떤 친구분을 아끼거나 계속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싶다면 나디가 예전에 했던 것처럼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써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가지 노력을 해보고 만약에 노력을 기울였는데 상대가 그걸 몰라준다 또 알아채지 못한다 이러면 그 관계는 가치가 없는 거죠. 반대로 근데 상대가 그걸 이제 알아준다 상대도 노력을 해준다 그러면 그 관계는 유지될 관계인 거죠. 아예 애초에. 네, 관계 유지되지 않는 사람은 애초에 그 사연자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네, 사연자님 본인이 누구보다 더 중요하니까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 맞아요. 과감해지세요. 네. 어차피 인간관계는 내가 만드는 겁니다. 네, 저희는 사연자님을 계속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굳건해지세요.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보는 시간 누구 응답하라 2000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2부 응답하라 20 00을 진행하게 된 나디 수디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다뤘던 과거 TV 프로그램에 이어서 오늘의 주제는 추억의 2000년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이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려왔는데요. 애니 광인이만큼 오늘 응답하라를 정말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나디만큼은 아니지만 준 애니 덕후여서 오늘 재밌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선 애니 덕후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성덕이기도 한데요. 성우 덕후죠. 2000년대 당시 우리나라의 성우들이 활약했던 방송사, 바로 투니버스를 빼놓고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수디는 당시 투니버스의 위대함이 기억나시나요? 알죠. 어릴 때 유치원 끝나고 그리고 좀 더 커서는 학교 끝나고 놀이터에서 좀 놀다가 집에 와서 TV 앞에 앉으면 무조건 투니버스 채널을 틀었죠. 딱 저희 어린 시절 그때 투니버스가 레전드였다고 지금도 얘기되고 있잖아요. 그쵸. 필수 코스였죠. 당시 투니버스에서 그 해주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들이 뭐가 있었냐면 우선 제가 오늘날도 아직까지도 정주행 중인 이누야샤가 있습니다. 네, 수디는 보셨나요? 저도 너무 좋아해요. 저도 크고 나서 정주행을 다시 했는데 지금 봐도 정말 명작이더라고요. 스토리 전개도 너무 좋고 이게 다른 애니메이션들에 비해서 조금 긴데 모든 에피소드가 다 재밌어요. 세계관도 진짜 흥미롭고요. 맞아요. 네, 어떤 내용인지 나리가 조금 이야기해 주실래요? 네, 이누야샤는 워낙 대표적인 작품이라 투니버스의 모든 분들이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다시 요약드리자면 요괴와 인간의 사이에서 함께 일어나는 일이죠. 주인공이기도 하고 제목이기도 한 이누야샤는 반요이고요. 네, 반요괴, 반인간, 반요괴이고 가영이라는 인간과 나머지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나락이라는 요괴를 물리쳐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이 완전 꿀잼이죠. 그리고 이누야샤에게 형이 한 명 있는데 세쇼마루라고 제 최애 K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어요. 커서 보니까 제목을 이누야샤가 아니라 세쇼마루로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글 더빙판에 열의를 해주신 이누야샤의 강수진 성우와 세쇼마루의 김승준 성우님도 제 최애입니다. 맞아요. 저도 한글 더빙판이 너무 좋아서 계속 더빙판으로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릴 때는 세쇼마루가 약간 악역 같았는데 커서 보니까 정말 진국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말도 좋고 이누야샤 정말 재밌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저의 최애 애니는 달빛천사예요. 나디도 당연히 보셨죠? 네, 달빛천사 미쳤네요. 저는 이용신 성우가 진짜 이 달빛천사의 주인공인 루나 역의 찰떡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이화여대에서 축제하셨잖아요. 맞아요. 그 도입부 멜로디만 나와도 울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희 이제 또래들은 다 가지고 있죠. 당시에 이제 남자 친구들도 몰래 만화 봤잖아요. 맞아요. 와, 진짜 이용신 성우님은 레전드죠. 달빛천사 주인공이 초등학생인 루나인데 이게 내용이 루나가 저승사자들 도움으로 고등학생인 풀문으로 변신해서 가수라는 꿈을 이루는 내용인데 그 이용신 성우님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미묘한 목소리 차이를 엄청 잘 소화해 주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달빛천사는 아까 나디도 말씀하셨듯이 노래가 진짜 명곡들이죠. 맞아요. 명곡 진짜 많잖아요. 그 특히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그 외로운 사람들의 맞아요. 이게 아마 오프닝일 건데 나의 마음을 담아라는 곡이었죠. 역시 달천은 노래로 모든 게 끝납니다. 맞아요. 저는 특히 이터널 스노우라는 곡을 진짜 좋아해요. 제목도 정말 명곡이지 않나요? 제목부터? 맞아요. 이게 중간에 되게 슬픈 내용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아련한 곡이에요. 달빛천사도 역시 이누야샤처럼 스토리가 탄탄하고 재밌고요. OST도 다 좋습니다. 또 생각나는 추억의 애니 있나요? 네, 저는 제가 굿즈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 덕후 같은데. 맞죠. 덕후죠. 바로 카드캡터 체리입니다. 체리는 제 영원한 캐릭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드캡터 체리의 그 세계관, 만화 속에서 나오는 세계관을 가장 좋아하는데요. 보통 애니메이션에 그러니까 착한 존재가 있으면 악역을 많은 악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애니에서는 악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애니 중 하나입니다.
선밖에 존재하지 않는 이 애니가 약간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커서 다시 보니까 세계관을 정말 잘 만들었더군요. 카드캡터 체리는 저는 아쉽게도 못 봤는데 저희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아주 레전드로 손꼽히는 애니 중에 하나죠. 네, 맞아요. 제목은 누구나 다 한 번쯤 들어봤을. 그리고 얼마 전에 새로운 시즌이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알고 있던 그 추억 속의 어떤 그림체와는, 체리의 그림체와는 조금 많이 달라요. 그래서 반응이 호불호가 갈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형우진 분들도 다 바뀌어서 저희가 어렸을 때 듣던 체리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듣기 힘들게 되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그런 애니 중에 하나입니다. 아쉽긴 해도 체리처럼 저희 추억의 애니들이 새로운 시즌으로 다시 방영된다고 하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뭐 앞서 언급한 것들 외에도 신의 궤도 잔느, 아따맘마, 원피스는 아직도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바람의 검심, 다다다 이런 애니들이 있죠. 맞아요. 명작들이죠. 맞아요. 또 약간 결이 다르지만 베리베리 뮤뮤, 베리베리 뮤뮤, 웨딩 피치, 피치 등등 정말 재미있게 봤던 애니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피치가 왔네요. 발음이 예쁜가? 네, 맞아요. 특히 또 이제 애니메이션 중에서 전성기를 이끌었던 토니버스에서 방영해주던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희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할 말이 정말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몰랐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2부 응답하라 2000 더 많이 기대해주세요. 응답하라 20! 콩공! 안녕!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 2부 모두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들보이스의 수디, 정디, 나디였습니다. 안녕!